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저는 전교에서 거의 꼴찌였습니다.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건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제주도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아버지를 도와 귤밭에서 일을 하던 어느 날 문득 더 넓은 곳으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면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고등학교 2학년 끝날 무렵이라 내신은 이미 늦었고 믿을 건 수능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1월부터 공부를 시작했고 10개월 만에 수능과 내신 모두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어서 수능을 2번 더 봤는데 마지막 수능 성적은 전국 0.6%였습니다. 원하던 대학에 진학한 후 학비를 벌려고 과외를 했습니다. 제 과외를 받은 학생들 대부분은 8등급에서 시작해 1년 만에 1등급을 받았습니다. 제 과외는 서서히 입소문이 났고 국내 1위 과외 플랫폼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대치동 학부모님들이 저를 찾아오십니다. 저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공부 마인드를 바꾸는 것에 주력합니다. 마인드를 각성해야 단기간에 성적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공부법을 각성자 공부법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알려주는 각성자 공부법을 실천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각성자 공부법 1. 처음 3주는 엉덩이 힘을 기르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1월 1일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살던 지역에는 수능 입시 학원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는데 친구가 이런 권유를 했습니다. 우리 형이 지금 노량진 고시원에서 경찰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부가 잘 된대. 이번 겨울방학에 그 고시원에 가서 같이 공부할래? 친구의 말을 듣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해서 노량진 고시원에 들어갔고 방학 2달 동안 고시원에 틀어박혀 공부만 했습니다.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7시에 주방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시간 외에는 종일 공부만 했습니다. 졸음이 오면 찬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외출을 전혀 안 하고 고시원 안에서 공부하고 밥 먹고 잠을 잤습니다. 점차 오래 앉아있는 게 적응되고 공부도 익숙해졌습니다. 개학 후 학교에 돌아온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몸과 정신 모두 공부 모드에 적응되어 모든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에 자리에 앉아 공부만 했어요. 3월 첫 모의고사를 봤는데 놀랍게도 총점 110여 점이 올랐습니다. 2달 만에 이룬 쾌거였습니다. 공부는 엉덩이 싸움입니다. 공부를 하든 앉아서 멍을 때리든 우선 책상 앞에 앉아있는 습관이 몸에 배어야 해요. 책상 앞에 앉아있는 것이 습관이 된 다음에는 극단적으로 공부량을 늘려야 합니다. 늦게 시작한 만큼 남들보다 더 치열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10개월 동안 하루도 놀지 않고 매일 15시간 이상 공부했습니다. 남들보다 2배 더 노력했더니 효과는 10배 이상이었습니다. 수학 기준 같은 6, 7등급에서 시작한 친구들은 수능에서 4등급 정도를 받았지만 저는 같은 기간 동안 공부해 수학 만점을 받았습니다.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고 싶다면 초반 3주만이라도 미친 듯이 공부해보세요. 습관이 체화되면 이후에는 공부가 쉬워집니다. 각성자 공부법 2. 문제가 안 풀릴 때는 해설을 보세요. 문제가 안 풀려도 해설을 보지 말고 풀 때까지 고민해보라고 조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최상위권, 고득점자들입니다. 하위권부터 중위권 친구들은 고민을 해도 막힌 부분에서 더 나아가기 힘듭니다. 진도를 못 나가니 의욕도 떨어집니다. 저는 10개월 만에 성적을 올려야 했으니 문제 하나하나에 시간을 오래 투자할 수 없었습니다. 5분 고민해도 잘 모르겠으면 바로 해설지를 봤어요. 대신 해설지만 보고 덮는 것이 아니라 해설지 설명을 계속 곱씹으며 내 걸로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문제의 경우 해설을 9번까지 본 적도 있습니다. 우선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되 시도 시간과 노력의 기준점을 정해두세요. 그리고 그 기준을 넘어서면 해설을 참고하세요. 대신 이것은 남의 과정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니 틀렸다고 체크한 뒤 다시 풀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유사 문제를 풀면서 이해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해설을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해했다고 착각한 뒤 재학습을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일 때까지는 해설을 보면서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각성자 공부법 3. 순서대로 공부하지 마세요.
수포자들을 위한 꿀팁. 수포자들은 기본기부터 채워나가다 보면 다시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학과정과 수학 상하가 약해도 수1부터 공부해야 합니다. 수학 8등급이고 고등학교 과정이 부족한 상태라고 해보죠. 우선 수1 교재로 기본서와 수능 기출문제집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기초 인강을 하나 끊으세요. 첫 단원인 지수 로그에서는 지수만 먼저 공부를 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인강으로 지수 법칙까지 들은 다음 기출문제집에서 지수 법칙에 해당하는 문제를 골라 푸세요. 지수 공부를 마쳤으면 원래는 로그 공부를 할 차례입니다. 여기서 순차적으로 로그를 공부하지 말고 바로 수열 단원으로 건너뛰세요. 수열은 계산 위주이기 때문에 기본 지식과 이해력이 부족한 수포자여도 접근하기 쉽습니다. 보통 수포자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지수 로그 함수나 삼각함수 그래프가 어려워서 거기에서 공부를 손 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점을 역으로 활용하세요. 막힐 만한 구간을 차라리 나중에 보는 겁니다. 어려운 단어는 더 실력을 키워서 보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고 조금 영리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최하위권이라도 각성자 공부법으로 1년 만에 충분히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10개월 만에 미래를 바꾸는 각성자 공부법의 모든 것. 처음으로 공부가 재밌어지기 시작했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